방미에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당시 수준 28,500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미래 비전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21세기의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08년과 09년에 있었던 SCM에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와 또 저희의 부족한 전력을 소위 지원해주는 소위 브리징 케이퍼빌리티, 그거에 대한 개념이 확인이 되었고, 또 핵우산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수단을 최초로 명문화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그로써 우리가 한미 간의 핵 분야에 대한 지원, 이런 체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 전략적인 전환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난 9월에, 작년 9월, 8월에 있었던 평가에서 기초적인 기본 운영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한미 간의 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 주한미군의 안정 주둔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분담금 문제도 5년간의 장기 협약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방위 분담금 문제를 실질적인 구매력 차원에서 동결할 수 있었고, 물가 상승률 상한선을 4%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 기지 이전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거의 대부분이 합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해서 국방, 외교와 협력의 외연을 기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즉 공명부대의 파견이라든가 청해부대의 파병, 또 PSI 정식 참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구조 분야에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발전시켰던 1차 국방계획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목표연대 2020년에 상비병력 규모를 조정을 했고, 또 국방계획의 수요 재원을 한 22조 원 정도를 축소 조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국방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휘구조면에서 합참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는 미군의 US 코컴, 즉 한국 사령부의 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사령부의 역할을 우리 합동작전본부라는 기능 속에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본 합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략기획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프감과 같은 조인트 포스 커맨드와 같이 먼 미래 미국의 합동 군사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제프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력발전본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합참에 전부 묶어두고 합참에서 이걸 총괄해서, 즉 현재 작전을 수행하고 현재 전략적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를 계획하는 전력발전본부를 갖는 세 가지 모든 기능을 갖는 합참의 기능을 완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대 구조면에서도 많은 부대를 충동률이 부족한 그런 부대보다는 부대 수를 줄이면서 제도열 단위로서 편성의 완전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고, 전력 구조면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을 소요를 조정해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방 예산 확보가 일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군년 대비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순수한 사업비는 실제로는 8% 정도의 증액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그 대신 방위력 개선 사업은 큰 훼손 대비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개혁 분야에서 국방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운영 분야는 군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방향입니다. 또한 군의 기본 임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런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임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투 분야의 운영 체계를 발전시키는 분야에 있어서는 계룡대 근지단이라든가 각군의 인쇄청과 복지단 또는 다양한 전투근무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들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 부대를 통폐합을 추진을 했고, 또한 국군 수도병원이나 국군 인쇄청, 해공군의 보급창 등을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로서 하나의 책임운영자를 별도로 임명해서 그 책임운영자에서 끌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간 평가 결과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병영생활관이나 간부의 독신숙소, 반사 등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 78%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가능한 2012년 이전에 완전히 완성은 제한되겠습니다만 발주하는 최소한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색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탄소 저감형 차량의 도입, 하이브리드 전차량의 개발 사업 등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소위 전반적인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을 많이 부분적으로 크게 해제를 했고,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도 그에 대한 규정을 상당히 완화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쭉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꽤 많은 극복을 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에 운영된 국방정책의 목표는